자, 이제 피부학의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1번. 표피 중에서 피부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층은 보기 1번 각질층, 2번 기저층, 3번 과립층, 4번 유곡층.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표피에는 기저층, 유곡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나누어진다 했었죠. 각질층의 경우는 수분의 투과성이 낮아 몸 내부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외부의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각질층이라고 했고, 비듬이나 때처럼 박리현상을 일으키는 피부층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기저층 같은 경우는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고, 또한 촉각세포라 불리우는 먹개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기저층이라고 했었죠. 3번의 과립층이 바로 수분 침투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여 피부 내부의 수분 증발을 조절해 피부 건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립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수분 증발과 관련된 것은 바로 3번 과립층이 답이 되겠죠. 4번의 유곡층은 피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고 영양분의 교환이 자유로우며 세포 분열로 피부 손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곡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피부로부터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는 층은 3번 과립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2번 교원섬유와 탄력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1번 표피, 2번 진피, 3번 피하조직, 4번 근육. 자, 교원섬유와 탄력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진피라고 할 수 있죠. 진피는 피부 전체의 우리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원섬유와 탄력섬유 등의 섬유성 단백질과 무크 다당류인 기질이 젤 상태로 분포하고 있는 층이 바로 진피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진피가 답이 되겠고요. 표피 같은 경우는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각질 형성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표피라고 했었죠. 보기 3번의 우리 피하 조직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하 지방층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물 모양의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연체 역할을 해서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하 조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2번의 답은 교원섬유와 탄력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진피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진피가 됩니다. 3번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1번 각질층, 2번 과립층, 3번 기저층, 4번 유곡층. 피부 색소인 멜라닌 형성 세포를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우리 바로 기저층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기저층이 되겠습니다. 4번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실밥을 둥글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 존재한다. 2번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한다. 3번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전신에 분포한다. 4번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자, 우리 한선에는 에크린 한선인 소한선과 아포크린선인 대한선이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에크린 한선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장하게 액체를 생산해서 체외로 증발, 대출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에크린 한선이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에크린 한선은 실밥을 둥글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피부 전체에 약 230만 개가 있고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에크린 한선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 이마, 겨드랑이, 코, 서해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보기 1번과 3번과 4번은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근데 보기 2번에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는 것은 에크린 한선이 아니라 아포크린선이죠. 아포크린선은 다른 말로 대한선이라고 했고 모낭의 윗부분과 연결되어 피지선의 출구에 저장되었다가 피지선을 둘러싼 근육의 압력에 의해 피부 표면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했었죠. 귀나 언저리,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 유두, 배꼽 주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사춘기 이후에 겨드랑이, 유두 주위, 성기 및 항문 주위 등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아포크린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답은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는 것은 바로
에크린 한선이 아니라 아포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비듬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보기 1번 신진대사가 계속적으로 나쁠 때, 2번 탈지력이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할 때, 3번 염색 후 두피가 손상되었을 때, 4번 샴푸 린스를 사용하였을 때. 자, 비듬이 생기는 원인에는 신진대사가 계속적으로 나쁠 때 발생할 수 있고, 탈지력이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죠. 또한 염색 후에 두피가 손상되었을 때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샴푸 후 린스를 하는 것은 비듬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비듬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4번인 것이죠. 6번 건강한 손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번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4번 윤기가 흐르며 노란색을 띄어야 한다. 4번 아치 모양을 형성해야 한다. 자, 건강한 손톱의 기준은 손톱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겠죠. 떠도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2번 손톱이 단단하며 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손톱에는 아치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건강한 손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바로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윤기가 흐르면 노란색을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정상 피부는 유수분 균형이 잘 잡혀 있다. 2번 민감성 피부 각질이 드문드문 보인다. 3번 노화 피부 미세하거나 선명한 주름이 보인다. 4번 지성 피부 모공이 크고 표면이 귤껍질같이 보이기 쉽다. 자,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상 피부의 경우는 모공이 섬세하여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피부가 윤기가 나죠.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우리 정상 피부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1번의 정상 피부는 맞는 말이죠. 2번의 민감성 피부는 각질이 드문드문 보인다. 원래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것은 모공이 작으면서 피부 조직이 섬세해서 모세혈관이 보이는 것이죠. 각질이 드문드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조직이 섬세하여 모세혈관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민감성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에 대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또한 온도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반응이 일어나죠. 더불어서 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자극에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고 피부 건조화로 당김이 심하며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이 바로 민감성 피부죠. 보기 3번의 노화 피부는 표피가 거칠고 미세하거나 선명한 주름이 보이는 것이 우리 노화 피부라고 했죠. 그럼 3번의 설명은 맞는 것이죠. 4번의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크고 표면이 귤껍질같이 보이기 쉬운 것이 우리 지성 피부라고 했죠. 그래서 피지가 과다 분비로 피부가 항상 번들거리면서 각질층이 두꺼우면서 피부가 거칠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면포나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지성 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 세안 후 이마 볼 부위가 당기며 잔주름이 많고 화장이 잘 뜨는 피부 유형은 1번 복합성 피부, 2번 건성 피부, 3번 노화 피부, 4번 민감 피부. 자, 우리 세안 후에 볼 부위가 당기면서 잔주름이 많으면서 화장이 잘 뜨는 피부 유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건성 피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8번의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는 모공이 작아 외관상 보기에 피부가 고와 보이지만 맑지 않으면서 피지와 땀 분비가 적기 때문에 건조하며 피부가 윤기가 없죠. 각질층 수분 함량은 10% 이하로 부족하고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잔주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안 후 피부가 심하게 당기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화장이 잘 받지 않아 들뜨기도 쉽습니다. 피부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건성 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피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다. 2번 적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3번 남성보다 여성, 고령층보다 젊은 층의 색소가 많다. 4번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한다. 자, 우리 피부색은 건강 상태에 따라 황달 등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 1번은 아니고 2번 적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그 다음에 3번 남성보다 여성, 고령층보다 젊은 층의 색소가 많다. 여성보다 남성이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색소가 많은 것이죠. 그럼 3번도 틀리고 4번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답은 9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광노화로 인한 피부의 변화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굵고 깊은 주름이 생긴다. 2번 피부의 표면이 얇아진다. 3번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생긴다. 4번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진다. 광노화로 인한 피부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광노화는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 변화로는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지죠. 굵고 깊은 주름이 생기며 불규칙한 색소 침착과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게 되죠. 그 밖에 기미의 증가라든지 검버섯의 발생이라든지 면역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기 2번을 보면 피부 표면이 얇아진다가 아니라 피부가 굵어지고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정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1번 pH 3에서 4, 2번 pH 6.5에서 8.5, 3번 pH 4.5에서 6.5, 4번 pH 7에서 9.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정상적인 pH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pH 측정 범위는 0에서 14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간 단위인 7은 바로 중성에 해당이 되죠. 0에 가까울수록 산성이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적의 정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5.5인데 즉 약산성이죠. 자, 그러면 이 5.5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 3번에 pH 4.5에서 6.5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질이라고도 하며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2번 장에서 포도당, 과당 및 갈락토스로 흡수된다. 4번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는 신체를 알칼리성 체질로 만든다. 3번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은 99%에 가깝다. 우리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도 하죠.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장에서 포도당 및 과당, 갈락토스로 흡수가 되면서 탄수화물의 몸의 소화 흡수율은 99%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근육 운동을 위한 열량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3번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는 신체를 알칼리성 체질로 만든다라는 것은 탄수화물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3번 성장 촉진, 생리대사의 보조 역할, 신경 안정과 면역기능 강화 등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1번 단백질, 2번 비타민, 3번 무기질, 4번 지방. 3대 우리 영양소 중에서 보조 효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 및 세포의 성장 촉진과 생리대사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나이신 부족과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1번 각기증, 2번 괴혈병, 3번 구루병, 4번 펠라그라병. 각기병은 무엇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죠? 비타민 B1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아니고 보기 2번의 괴혈병은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고 또 보기 3번의 구루병은 비타민 D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죠. 보기 4번의 펠라그라병은 옥수수 홍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딱지가 않고 과다 섭취 시 피부에 홍조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식품으로는 우리 육류, 곡류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자외선의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살균작용, 2번 비타민 D 형성, 3번 피부의 색소 침착, 4번 아포사멸. 자, 우리 자외선의 특징은 단파장이면서 화학성 건강선이라고 했죠.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살균 및 소독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자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포까지 사멸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결국은 15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멜라닌 색소 증가로 인해서 기미나 주근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에 홍반을 유발하여 화상 등을 입히는 것이 자외선이죠. 또한 피부의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외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아포사멸이 됩니다.
즉 자외선은 소독과 살균 작용은 있지만 아포까지 사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6번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구 피임약의 복용, 2번 임신, 3번 자외선 차단, 4번 내분비 이상. 자, 우리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의 부족이거나 그 밖에 임신이나 내분비 이상, 경구 피임약의 복용 등으로 인해서 기미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외선 차단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1번 세포성 면역에는 보채, 항체 등이 있다. 2번 T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한다. 3번 B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4번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지 않는다. 자,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세포성 면역에는 보채, 항체 등이 있다가 아니고 보채, 항체는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2번의 T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한다. 항원 전달 세포는 T림프구가 아니라 랑게르한스 세포가 항원 전달 세포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B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B림프구는 항체 생성과 체액성 면역에 해당하는 것이 B림프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의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니까 4번도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피부 노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노화가 진행되어도 진피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된다. 2번 광노화에서는 내인성 노화와 달리 표피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3번 피부 노화에는 나이에 따른 과정으로 일어나는 광노화와 누적 및 햇빛 노출에 의하여 야기되기도 한다. 4번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에서 표피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피부 노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 노화 현상에는 크게 우리 자연 노화와 광노화로 나눌 수 있죠. 우리 자연 노화를 내인성 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우리 생리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광노화는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진피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럼 1번은 틀린 내용이고, 보기 2번의 광노화에서는 내인성 노화와는 달리, 즉 광노화에서는 자연 노화와는 달리 표피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광노화는 자연성 노화보다 표피가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자, 그럼 2번도 틀린 내용이고, 3번의 피부 노화에는 나이에 따른 과정으로 일어나는 광노화, 나이에 따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광노화가 아니라 내인성 노화에 해당하죠. 즉 자연 노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누적된 햇빛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은 우리가 광노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설명이 틀렸고, 보기 4번에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에서 표피 두께가 두꺼워진다. 맞는 내용이죠. 자연 노화, 즉 내인성 노화는 자연 노화라고 했습니다. 자연 노화란 환경과 상관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우리 생리 구조적 변화의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에 해당하는 표피의 두께가 더 두껍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1번 가피, 2번 미란, 3번 위축, 4번 구진. 자, 피부 장애의 종류에는 크게 우리 원발진과 속발진은 나눠진다고 했었고, 원발진에는 반점, 구진, 결절, 종양, 팽진, 낭종, 소수포, 농포가 있고, 속발진에는 찰상, 균열, 인설, 미란, 가피, 상흔, 궤양, 태서나 착색이 있다고 했었죠. 자,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를 물었으니까 그 종류에는 반점, 구진, 결절, 종양, 팽진, 낭종, 소수포, 농포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럼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바로 보기 4번에 구진이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피나 미란과 위축은 속발진에 해당하는 것이죠. 21번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긁거나 비벼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는 1번 가피, 2번 낭종, 3번 태소나 4번 반흔. 자,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긁으면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우리 태선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표피 전체의 진피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름이 뚜렷해지죠. 그래서 답은 21번에 3번 태선화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피는 우리가 일명 그냥 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된 표피 부위에 세포 조각 및 표피성 물질 등의 분비물이 말라붙은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죠. 혈청이나 혈액, 농의 마른 덩어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낭종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의 4단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증을 수반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바로 태선화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2번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나타나는 비염증성, 염증성 피부 발진이다. 2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진다. 3번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지가 많이 생기고 모공 입구의 폐쇄로 인해 피지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4번 선천적인 체질상 체내 호르몬의 이상현상으로 지리성 피부에서 발생되는 여드름 형태는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한다. 자, 우리 여드름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유전이나 또는 세균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호르몬,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서 25세 이상에서도 발생하는 성인성 여드름이 존재하죠. 그럼 보기 2번에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 모세혈관 파손과 구진 및 농포성 질환이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은 1번 접촉성 피부염, 2번 주사, 3번 건선, 4번 농가진. 자, 우리 모세혈관 파손과 구진 및 농포성 질환이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사는 코 앞담 등 얼굴의 중간 부위에 발생하죠. 붉어진 얼굴과 혈관 확장이 주 증상이고 간혹 구진과 부종 등이 관찰되는 만성질환이 우리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사는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병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 주사가 답이 됩니다. 건선은 뭐냐면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있는 경계가 뚜렷하면서 끼가 다양한 홍반성 구진 및 판을 형성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피의 과다 증식이 그 특징이죠.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진은 물집, 고름과 딱지가 생기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접촉 전형 농가진과 물집 농가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색 포도당 구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해서 표피 상층부에 물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집 농가진이며 그 중에서 접촉 전염 농가진이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23번의 답은 여기서는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은 바로 주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 주사가 됩니다.